최경환 총리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SOC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서 DMZ 내에 전투력을 개선시키고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에 있어서 국방비를 정액하겠다. 그리고 경운선 복원사업이나 DMZ 평화공원 조성 등의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방비 정액하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정액을 하되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막 정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요, 이 국방 예산이 40조 1395 올해에 비해서 한 7.2% 증가한 규모입니다. 많이 증가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천안함 사태나 이번에 DMZ 북한 도발 이런 국면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우리는 무기나 이런 어떤 국방 예산에 있어서 북한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씁니다. 자, 북한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13년에 한 1조, 지금 뭐 1조 한 2, 3천억, 그리고 한국은 뭐 38조 정도 됩니다. 내년에 이제 40조가 넘어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한 2013년에 34, 5배 정도 더 많이 쓸 거예요. 북한의 이 1조라는 부분을 남한의 화폐 가치로 환산시키고 북한의 여러가지 인건비나 인력, 비용 등을 감안할 때는, 즉 환율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북한의 이 국방비는 최대한 좋게 해서 가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한 북한보다 한 4배, 많게는 한 4배 정도 더 많이 국방비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GN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연예산의 16% 정도를 국방비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GNP에 대비해서는 북한의 국방비가 22% 정도 되고 인구당 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도 북한입니다. 즉 자기들 딴에는 예산이나 GNP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남측과 절대적인 액수로 비교할 때는 북한이 투자하는 돈은 남측에 비해서 매우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북한이 포를 쏘고 우리 쪽도 쏘고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일 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쌍방에 군사력 대비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표를 보면 뭐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에서요, 헬기하고 장갑차밖에 없습니다. 장갑차는 뭐 그거 200대 차이니까 2700, 2500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헬기가 우리가 690대, 북한이 300대입니다. 이것 빼고는 나머지 절대적인 숫자에서요, 우리가 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이 820대 전투임무기, 우리는 400대인데 북한은 한국의 F-16 정도 되는 중간 미들급 전투기는 20대 이상밖에 안 되고 미그-29 같은, 나머지는 다 오래된 한국의 F4나 F5 수준이다. 노후기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북한의 잠수함이 70대고 한국은 뭐 잠수함이 10척밖에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은 다 노후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군사력 비교에서는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절대적 군사력 비교해서 한국은 세계 9위, 북한은 35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말을 들으면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북한이 도발할 때, 자, 천안함 뭘로 했다고 합니까? 북한의 그 날띠 낡은 재래식 잠수함이 하루에도 한두 번은 보양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공기로 충전해야 되는 그런 잠수함이 숨어 있다가 천안함 박살낸 거 아닙니까? 두동강을 냈죠. 자, 우리 열상 감시 장치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은 특수요원이겠죠. 귀신처럼 와가지고 철책선 앞뒤로 심어놨죠.
북한에 1억도 안 하는 무인기들이 남한을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면서 청와대 상공까지 사진을 찍었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몇 개가 발견됐죠. 우리가 그거 왔다 갔다 하는지 격추도 못했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돼요. 우리는 엄청 당했죠. 우리가 돌려서 쏘았을 때 상당한 부분 논두렁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비해서 많은 방위비를 갖다가 들이고 국방 예산을 들이는데 그야말로 북한의 어떤 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탐지해내거나 대응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기 숫자라도 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핵전쟁을 하지 않고 재래식 전쟁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게 전차 아닙니까? 북한의 전차는 오래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소련의 전차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 전차들이요 얼마나 있는가 하면 4,300대가 있는데 우리는 2,400대밖에 없습니다. 야포요. 야포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 요즘 뭐 포로 쌓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8,600대, 우리는 5,600대. 북한이 3,000개가 더 많습니다. 자, 바연장 방사포요. 이거는 로켓포라고 해가지고 뭐 구멍이 총구가 포구가 개당 뭐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한 번 쏘면 아주 그냥 무수하게 날아가는 그런 포 아닙니까? 우리는 200개, 북한은 5,500개. 자, 어떻게 아직도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돈 다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막상 전쟁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는 B1, B2, F-22 뭐 이런 또 뭡니까 B-52 이런 어떤 또 핵잠수함 에 의존해서 한국에 좀 보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이요. 제가 월요일날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시간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B-52를 한국에 보내려고 하다가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 측이 지금 이 긴장이 완화됐다 하니까 한반도 비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이나 공기 부양정을 이번에 싹 움직이니까 이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파악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B-50이나 B-2 스텔스기, F-22 스텔스기 핵 잠수함 가운데 최소한 2가지 종류를 한국에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또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펜타곤하고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런 국지 도발 계획 또 전면적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이 움직였던 잠수함이나 공기 부양정을 보면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집중 분석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열병식에 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막상 위기가 오면 과연 이거 북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건가? 그 많은 국방비를 어디다 쓰는 건가? 자, 이거와 관련해서요. 2003년에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조봉건 합참 아마 정보본부장으로 보이는데 이분이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누가 우세한가 하니까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싸우면 남측이 월등히 앞선다. 한미동맹을 배제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 측이 진다. 성능과 화력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을 감안하면 열세라는 의미다. 자, 비대칭 전력에는 궁극적으로 뭐 핵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지만 아니 북한이 핵이 있다면 우리도 미국 해구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요 CN2기를 한 300대 있대요. 농약 뿌리는 나무로 만들고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특수전 요원들이 20명씩 이렇게 타가지고 10명씩 타서 남쪽으로 들어오고 공기 부양정으로 서해 5도나 서해안에 상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우리가 북한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뭐 이 실토한 겁니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객관적인 액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뭐 30-40배 더 쓰고도 뭔 일만 나면 큰소리 뻥뻥 칩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국방부 장관이나 다 나섰어요. 버릇을 고쳐놓겠다.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뭔 일만 나면 국방비 늘리고요. 무기 구매하겠다 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뚫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천안함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탐지 능력을 늘리겠다고 잠수함 해서 소나 구입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산 비리 속에 있어요. 해군의 방산 비리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소나도 그 비리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군 장성들은 국방 기밀을 방산업자들, 브로커들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고도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서 무인정찰기 감시 전력에 4,580억, 전술함 대지 유도탄 등 핵심 전략 목표 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 힐체인과 KAMD라 부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올해보다 6천억이 넘는 1조 5,600억을 쓴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자, 첨단 무기 도입하고요. 첨단 방어 체계 갖추고 이게 좋은데요. 지금까지 방산 비리에 보면 액수가 과다 계산되고 돈을 물쓰듯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전력은 그 액수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그 개발 비용들을 갖다가 국방 관련 연구소들이나 방산업체들이 그냥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뭐 쓰자는 거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제대로 써야지는지. 그리고요, 이번에 TOD 문제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TOD 같은 장비가 없느냐. 저는 제가 순수한 지식으로만 한 거지, 제 개인 지식으로. 거기에 뭐 TOD 배치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TOD가 있었으면 됐을 건데 CCTV라 밤이라서 잘 안 됐고 우기라 잘 안 됐다면 TOD가 있었으면 열상이 감지되어서 잡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해서 하니까 90억을 들여서 달겠다 했는데 나중에 발표해보면 이미 2008에서 2011년 10년 사이에 개발을 3배 성능 좋은 걸 했고 지금 한 1200억 원어치가 보급이 됐고 올해도 410억 원어치가 보급이 되고 2017년까지 2700억을 보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비나 안개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이 녹음이 우거져서 안 됐다면 그게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이요, 지금 국방비를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850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국방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요, 미군들이 저지르는 부패가 엄청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성역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 미국의 골칫 덩어리가 되고 있고 매년 그래서 500억 달러 즉 60조 가량 뭐 되죠. 그 돈을 자동 삭감하도록 의회에서 10년간 요구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성역처럼 남아있는 국방 분야의 예산은 정말 북한이 도발하면 예산은 늘어나고요. 예산이 늘어나면 도둑질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또 재래식 전력에서 나오는 이런 객관적인 수치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요, 우리는 고성능이고 북한은 아주 저성능이고 수십 년 전에 거기 때문에 숫자는 북한이 많아도 우리가 이긴다 이러다가 막상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면 우리가 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국방의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이 보더라도 탱크나 대포, 방사포, 다연장 로켓 같은 것은 숫자라도 좀 맞춰놔야 국민이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DMZ 내에 감시 체계에 있어서 정말 전산화도 좀, 전산화, 자동화 이런 것도 이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늘리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 체계를 투명화하고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에요,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